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최근 들어서 이곳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다 초호화 아파트들인데요. 근데 이 초호화 아파트들의 부대 시설 경쟁이 점차 심해지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초호화 아파트들 중에서도 초 럭셔리 아파트들이 있죠. 네. 그런 아파트들의 부대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소개했는데요. 네. 먼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썰카 아파트입니다. 네. 피게로 스트릿의 2에이커 넓이, 35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 타워처럼 지어져 있는데요. 총 648개 유닛이 들어서 있고요. 여기 주민들은 LA 다운타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보는 건 물론이고 날이 좋은 날에는 이 카탈리나 아일랜드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얼마나 호화스러운 아파트인지 대략 짐작이 가는데요. 네. 이곳의 부대 시설이 또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기본적인 부대 시설은 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기본이라고 해도 차원이 다른 이 부대 시설 2개가 있어서 이것만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은 사실 요즘에는 웬만한 아파트들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곳 썰카 아파트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커다란 수영장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사각형으로 된 이 운동으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둥그렇게 된 즐길 수 있는 수영장입니다. 이 둥근 수영장 옆으로는 카바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베가스 호텔 가면은 이제 저희 수영장에 그 카바나들이 쫙 있잖아요. 네네. 이 앞면은 그러니까 수영장 향해 뚫려 있고 네. 이 다른 삼면이 막혀서 누워서 쉴 수 있는 곳인데 그냥 일반 카바나가 또 아닙니다. 각 카바나마다 TV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아하. 누워서 TV 볼 수 있고 야.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디지털 기기 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호텔보다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곧 냉장고까지 들여 놓을 거라고 하는데 아하. 이 냉장고도 차 한 대 값이 아주 값비싼 그런 냉장고라고 하네요. 이런 데가 진짜 있군요. 네. 네. 이 기본 부대 시설이지만은 차원이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짐입니다. 짐? 네, 네, 운동하는 곳. 웬만하면 운동할 수 있는 짐도 대부분 이제 아파트들에 많이 있는데요. 요새 근데 많죠, 뭐. 네, 근데 이제 거의 짐들이 아파트 지하 같은 곳에 방 한두 개 사이즈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 썰카 아파트 짐은 아예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벽 한 면이 이제 다 유리로 돼 있어서 바깥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냉장고에다가 그 시원한 유칼립투스 오일 향이 나는 차가운 작은 수건을 갖다 놨습니다. 뭐 스파예요? 네,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언제든지 이 수건으로 닦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요가 클래스 제공하는 곳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요가에 더해서 갈수록 인기 끄는 스페인 사이클링 클래스까지도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부대 시설이 이 정도예요. 약간 네. 눈에 띄는 시설도 엄청나게 많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누워 쉴 수 있는 정자들이 또 있습니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열이 나는 정자라고 하고요. 여기로 가는 길에는 보스 스피커가 곳곳에 숨겨져서 설치돼 있는데 음악이 이제 가는 곳에 따라 또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뭐 팝송, 댄스 뮤직, 클래식 음악까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바베큐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이 설치된 곳도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썰카 아파트에 있는 이 그릴은 바이킹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겁니까? 네, 찾아보니까 가장 유명하고 좋은 바이킹이? 네. 브랜드더라고요. 그럼 고기 맛이 더 좋은가요? 이 밖에도 와인 테이스팅 바, 또 책들이 가득한 조용한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예전에 아카풀코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좋죠, 아카풀코도. 네, 요즘은 뭐 거기 저 안 가요. 네. 저 뭐야 치안 저기- 때문에. 네, 예. 치안이 안 좋아서. 근데 그 호텔에 가니까 호텔 풀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기도 돼 있는데 네. 그 풀 가운데에 바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완전히 몸을 물에 담그고 앉아서 마시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캔쿤에 가도 그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 가면요. 네. 그런 식으로 돼 그런 있는 식으로 데가 돼 있어요?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예. 네,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을 텐데. 자,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놀랬던 게 그 반려견을 위한
시설도 지금 잘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네,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이 시간에 이제 주민들의 반려견을 위한 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LA 한인타운에 오픈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2017년 9월에 방송한 것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당시에 곧 오픈할 예정이었던 유가와 버질에 있는 넥스턴 6, 그 900스퀘어핏 넓이의 루프탑 도그 런이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유가와 뉴햄프셔에 있는 K2LA 아파트에 그루밍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걸 전해드리니까 아니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개를 위해서 이런 공간이 마련됐냐 하면서 좀 깜짝 놀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후 2년 동안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에서 꽤 그런 도그파기나 아니면 그루밍 시설을 갖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드린 이 썰카 아파트도 역시 이 도그파기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썰카 아파트 개발사 측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는 도그파크를 갖추지 않으면 더 이상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민 3분의 1 정도는 반려견을 키우고 이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반려견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도모하는 건 당연하게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전해드릴 미라클마일 지역의 초호화 아파트 개발사도 입주자 절반이 애완동물을 키울 것이라며 애완동물은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 키우면 아파트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다 이제 받아주는 예, 거죠? 네. 뭐그 넌 리펀더블 디파짓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다 받아주는 추세더라고요. 예. 네. 아까 뭐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도 초호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도대체 여기 사시는 분들은 렌트비 얼마나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원베드룸 가장 저렴한 게 $3,000부터 시작하고요. 원베드가 $3,000. 네. 더 인기 있는 유닛은 이제 좀 더 큰 1,900스퀘어핏으로 한 달에 $7,500입니다. 이거 굉장히 넓네요. 1,900 스퀘어핏이면은. 네. 예.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25,000에 달합니다. 한 달에. 네. $25,000. 아니, 뉴욕에는 근데- 이런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네. 아니 일반적으로 이게 들어가기 힘든 렌트비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렇게까지 잘 나가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허. LA 타임스는 이런 초호화 부대 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요즘 보통 주민들이 높은 렌트비 내기 어려워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현 추세와 대비된다고 보도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렌트비 감당할 만한 주민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렌트비 내면서까지 거기 살려고 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고요. 차라리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좋은 하우스 렌트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네. 네. 따라서 이런 초호화 아파트 측은 부대 시설을 더 좋게 만들어서 정말 최고급 아파트로 돈이 많은 상위층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USC의 러스크 센터 포 리얼 에스테이트의 리차드 그린 디렉터는 새로운 초호화 아파트들이 모든 유닛을 다 리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대응책으로 내놓는 게 이 부대 시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렌트비를 깎아 내놓는 대신에 초호화 부대 시설을 내세우면서 더 많은 주민들을 입주시키고 리스를 연장시키게 하는 것. 그래야 이제 수익을 더 남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인데요. 그래서 초호화 아파트들 사이에서 이 부대 시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어메니티가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다 렌트비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그것을 100%다 이용하느냐? 아니에요. 예.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돈 쓴다는 생각이 나중에는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예. 이 한인타운에도 이렇게 호화 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한 곳도 있다고요? 네, 이 저희 라디오 코리아 사옥과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죠. 윌쇼와 호바트에 있는 더 펄 언 윌쇼인데요. 새로 진 거. 네. 네. 여기에는 부대 시설 딱 하나가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바로 바베큐 시설입니다. LA 타임스는 실제로 이곳에서 하는 주민들이 지인들 초대해서 부대 시설에서 한국식 바베큐 구워 먹는 게 인기라고 전했습니다. 뭐 이 아파트 외에도 바베큐 시설 갖춘 한인타운의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이제 여러 명 다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는데 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고기 여기서 고 먹어라 저기서 고 먹어라. 자, 이 초호화 아파트의 부대 시설 어떤 게 있는지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벌뱅크 지역 미디어 디스트릭에 있는 탈라리아라는 아파트는 이제 홀푸드 마켓 바로 위에 지어져 있는데요. 그 아파트 소유의 식당, 펍이 있고요. 아하. 그리고 주민들은 저녁 식사를 대신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홀푸드 마켓에서 장 본 걸 내 냉장고에 대신 넣어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그곳에는 유닛마다 풀 사이즈 세탁기와 드라이어기가 있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 경우 컨시얼지 안내원에게 대신 옷 찾아서 내 옷장 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좌석 34개가 있는 최고의 극장 시설도 있는데 뭐 영화 수백 편이 든 컴퓨터에 몇 번 클릭만으로 영화 보는 건 기본이고요. 뭐 인기 미드 같은 거, 게임 오브 드론스나 더 배첼러스 같은 걸 이제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나가 있는 짐, 라커룸, 미용실, 머리 드라이어만 해주는 이 드라이바, 펫살롱, 도그파크 등등이 있습니다. 그게 공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내 돈을 더 내고서 사용료를 예, 내고 사용해야 지원하고 할 합니다. 근데 이곳 원베드룸 렌트비는 3,300불이고 이제 3베드룸 6,000불, 펜트하우스 18,000불인데요. 네. 인근에 이제 병원이나 워너브라더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입주해 있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헐리우드에 있는 이 알가일 하우스에서는 매주 호텔과 같이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 더 내면 이제 휴대전화 앱 통해서 반려견 산책까지 대신 시켜주는 서비스도 역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미라클 마일에 또 최고급 아파트 한 채가 지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는 네. 앞서 우리가 설명해드린 그런 아파트를 비웃을 만한 수준이라고요? 네. 네, 이 한인타운에서 윌셔길 타고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현재 스테이플즈가 입주한 건물에 42층 높이 371개 유닛의 초호화 아파트가 지어지는데요. 이 앞서 전해드린 그런 부대 시설 거의 다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면 되고요. 건물 5층에 그 5층 통째로 나무와 꽃 그리고 도시를 내다보는 트레일이 있는 공원이 지어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42층에는 프라이빗한 루프탑 가든과 라운지가 들어섭니다. 최신 트렌드를 감안한 부대 시설도 눈길을 끈다는데 네. 이건 또 뭐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가상 게임 룸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입주자들은 이제 아파트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주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까지 해주는 로봇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는데 그 소포들 많이 도난당해서 문제잖아요. 그걸 겨냥해서 아마존 같은 소포를 따로 놓아둘 수 있는 락커룸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전자키 시스템을 이용한 아파트 유닛 안까지 갖다주는 그런 메신저를 상주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부대 시설과 관련해서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게임룸 같은 게 별로다 하면 그걸 이제 팟캐스트 스튜디오나 아니면 또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룸으로 변형시킨다고 하고요. 최신 트렌드는 다 따라가네요. 네. 그리고 전자기기를 또 손에서는 조금 떼어놓을 수 있는 액티비티 같은 거 주민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볼링 즐긴다든지 네. 무비 나이트 한다든지 백거만 토너먼트 하든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천문학 포럼 노숙자들의 방문을 오픈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렌트비는 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책정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아파트는 2023년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싼 게 한 $5,000에서 시작할 거예요. 원베드 분명히. 네. 두 분은 예를 네. 들어서 아파트에 그런 영화를 20명, 30명이 함께 모아서 볼 수 있는 방이 있다 그러면 같이 가서 보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네.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무비 나잇이라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있었는데 네. 저도 그렇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와서 봐요. 그걸 봐요? 예, 봐요. 예, 조금 지난 영화긴 했어요. 최신 네. 영화는 아니었고. 근데 뭐 네. 어차피 하루에 8시간을 자는 곳은 자기 침대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까지 부대 시설을 해야 되는지 사용 안 한다니까요. 제 경험담이에요.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있어서 좋으니까 가긴 갔는데 그걸 네. 매일 사용한다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 사용하려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